일본의 이 정교함을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한 건지를 한번 보자고요. 청와대에서는 내놓으란 듯이 공개적으로 일본에게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복수한대요. 삼성전자가 지난 4월 24일 반도체 메모리 부분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세계 1위의 시장을 1위를 쟁탈하겠다는 야심하에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비전 2030이란 이름하에 이 133조 중에 73조가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서 연구 인력 개발 그리고 60조를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 및 소재 3가지의 수출 제한을 우리에게 걸었습니다. 첫 번째 에칭가스. 저는 이 기술적인 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에칭가스 반도체를 깎아내는 데 필요한 소재랍니다. 이 에칭가스는 바로 당장 국산화는 안 돼도 다변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한 50%, 중국으로부터 50% 의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안 주더라도 중국으로부터 더 사올 수 있죠. 물론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니까 미국의 눈치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입의 다변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폴리이미드라는 거 OLED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라고 합니다. 이것도 현재로서는 일본에 의존하는 것이 약 70% 정도 되는데 역시 이것도 대만에서 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포토레지스터, PR, 감광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다변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일본에게 압도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이 거의 92% 이상의 의존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토레지스트도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에 쓰이는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시스템 반도체에 쓰이는 EUV라는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을 제한한 것이 EUV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라고 합니다. 뭐냐? 이것이 바로 삼성이 야망차게 내놓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다른 말로 파운더리라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위탁 생산하는 전문업체가 되도록 삼성이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소재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근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1위는 대만에 있는 TSMC입니다.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예요. 시장 점유율이 TSMC가 48.1%, 삼성이 19.1%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만 만들어서는 전체 시장을, 세계 시장을, 다시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장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다 장악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1위로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하에 133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4월달에 발표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바로 우리 목줄을 딴 겁니다. 반도체,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쓰이는 불화 아르곤 PR, 소위 말하는 포토레지스트를 이번에 수출 통제를 했다면은, 통제를 걸으면
다른 나라의 반도체 사업에 인발부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게 요걸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그건 살짝 빠지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 소재가 돼야 될 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제한한 겁니다. 국산화 되느냐고요? 이거 무기 개발하고 똑같습니다. 까뜩하면 우리 국내에서 국방부가 하는 얘기가 자주국방하면서 모든 무기를 국산화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산화하기 위한 특별 소재도 필요하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시험 운영을 해봐야 됩니다. 일종의 테스트죠. 그 시험 운용이라는 게 리트머스 용지를 가지고 리트머스 용액에다가 종이를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이게 빨간색 나오나 파란색 나오나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몇 달, 몇 년, 소재 개발, 다시 시험 운용,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은 시험 운용을 수도 없이 해도 결국 우리의 독특한 기술로서는, 우리가 가진 제한된 기술로서는 특허를 얻어낸 특별한 소재에 대해서 이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EUV, 소위 말하는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가 국산화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EUV가 쓰이는 것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인데, EUV를 사용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시장에 1위가 대만이에요. 우리보다 2배 반입니다. 48.1%니까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반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따라가려고 그리고 이 대만의 TSMC는 단순하게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에도 역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에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00조라는 거 보니까 우리 삼성 300조 내지 230조라는 거 보니까 우리 삼성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출 통제로 의해서, 통제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거의 압도적으로 대만에게 독점하도록 내주게 된 꼴이 됩니다. 누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가 반도체 3가지 품목, 반도체의 핵심 소재 3가지를 얻어맞고 나니까, 수출 통제하고 한다는 뺨을 맞고 나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되는 것만 신경 써서 대통령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청와대 긴급 국무회의를 아베에게 보란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일본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서 난리를 쳤지만 얻은 건 뭡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한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만 더 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일본의 정교한 계산이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를 수출을 제한하면은 다른 나라까지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할 건데,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하려고 하는데 못 가도록 발목을 잡은 뿐만 아니라 목줄을 딴 겁니다. 간담이 서늘한 이유는 대만 청일전쟁 후에 중국이 일본에게 준 식민지, 전리품으로 준 식민지, 50년 동안 식민지였습니다. 전쟁에 진 결과로 식민지가 돼서, 우리는 전쟁에 안 졌는데도 36년간 식민지를 했습니다. 대만은 50년간 일본의 식민지를 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앙심이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대만을 가보면은 행정도 거의 일본입니다. 멘탈리티도 중국보다는 일본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는 대만 국민들의 상당 숫자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발전됐다고까지 생각하는 수가 상당수입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만으로 하여금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1위가 되도록 일본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경제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동북아의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동맹체제를 강화하라고 미국은 계속 일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단순한 이 무역 수출품 통제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관계를 잘해서 한미일 삼각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건 이제는 포기하겠다. 차라리 대만을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도 덜 갖고 있고 일본을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좋아하고 있는 대만을 과거 50년 동안 식민지도 해봤지만 대만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통제하는데 중국을 봉쇄하는데 한미일 삼각체제가 아니라 미일 대만으로 하자.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제가 과대망상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닌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중국해를 혹은 남중국해를 봉쇄하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하기에는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대만이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훨씬 더 일본에게 유리합니다. 미국으로도 더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보면 최근 몇 년의 국방수권법을 보면 한국에 있어서의 전략적 가치는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걸 제외하고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에 훨씬 더 큰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방위산업이라든가 무기수출,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대만을 활용해서 중국을 봉쇄하자는 생각이 갈수록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대만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항해 자유작전에도 미국은 반드시 대만, 일본, 인도를 끼웁니다.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와 같이 또 영국과 같이 항해 자유작전에 그들과 함께합니다. 한국은 한 번도 그 항해 자유작전에 같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참여하라 해도 우리는 지금 미온적이고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수출 제한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까지도 어쩌면은 이러한 일본의 전략 변화에 동조까지는 몰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미국에게 한일관계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도와달라고 할 때 마지못해 면피용으로 일본 가기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라는 결정을 하기 이틀 전에 폼페이오가 와서 그냥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라는 제스처만 해주고 갔습니다. 미국 역시 동맹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인 한국보다는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대만을 껴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일본은 말 안 듣는 한국을 계속 달래고 협조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 협조적인 대만을 그들의 동맹국으로 그리고 미일 안보동맹의 한 파트너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중국 봉쇄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천지도 모르고 우리는 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국산화하겠다고 큰소리 쳤어요. 일본을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본때 보여주고 버르장머리 고치기 전에 자칫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 같아요? 우리 혼자서 북한을 이길 것 같아요? 우리 혼자서 러시아를 이길 것 같아요? 미우나 고우나 일본은 우리의
바로 이웃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우리 경제의 치명타만 입히는 게 아니라 전략 면에서도 한국과는 더 이상 협조할 나라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심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 1112개의 전략 물자, 민군 양용 기술 그 제한에만 지금 코가 빠져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수출 통제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아니 더 나아가서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더 나아가서 국산화가 바로 내일 아침에 될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정작 그 뒤에 숨어있는 일본의 치밀하고 날카롭고 계산적이고 무서운 이 전략을, 그리고 이 정략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혹은 배울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은 구독, 많은 분들과 공유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